메타버스에 올인한 메타가 과연 메타버스의 미래를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먼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메타가 구현한 가상현실 서비스 호라이즌 월드가 사용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헤드셋 신모델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메타가 강력한 경쟁자라는 점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과연 메타의 주가가 더 떨어질까요? 혹은 앞으로 조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타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메타의 플래그십 메타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좀 이게 그 기사를 캡처한 그 기사 제목을 좀 캡처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The company document show Meta's flagship metaverse falling short 해가지고 이런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죠. 메타의 플래그십 메타 서비스인 호라이즌 월드가 기술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관심을 잘 끌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호라이즌 월드는 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메타의 VR 헤드셋인 메타 퀘스트 2를 착용을 하고 안에서 이렇게 즐기는 가상 공간인데요. 이렇게 가상 공간에 만나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메타가 좀 헤드셋을 내놨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즐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메타가 직접 제공하는 건데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메타의 내부 문건을 따르면 당초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초 월간 활성 이용자 목표가 연말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28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자는 그러나 20만 명 미만이다. 굉장히 이제 석 달도 남지 않았죠, 연말까지. 근데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표치를 확 낮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들 앞에서.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 호라이즌 월드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사용자들이 첫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접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사용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이런 앱들은 월 평균 35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20만 명 미만이니까 굉장히 이 대비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메타버스가 대중화되지 않았고 사용자들도 아직 뭐 늘어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또 호라이즌 월드가 이제 만든 여러 가지 공간 가운데 50명 이상이 방문한 공간이 전체 9%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0%는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 $399 정도 되거든요. 퀘스트 2 헤드셋이. 이 퀘스트 2 헤드셋을 구매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용률이 지난 3년간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퀘스트 2의 모습인데요. 지난 여름에 메타의 퀘스트 2를 제가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메타 스토어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에 조금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도 이게 지금 6개월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사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죠. 메타에서 내부 문건이니까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타버스 세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함께 어울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20만 명 미만이니까 그 안에서 이게 전 세계에서 접속한 사람들이 20만 명 미만이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바타에 다리가 없다. 보시면은 이 아바타 보시면 밑에 다리가 없죠. 다 상체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 퀘스트 2를 착용을 했을 때 이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상체까지만 였던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 다리가 없으니까 좀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아서 좀 여기서 뭔가 이 공간에서 좀 활동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던 거죠. 불만들이 있었는데 지난 11일에 마크 저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의 업그레이드 사항을 발표하면서 곧 아바타를 하체를 포함해 전신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때 이제 발표를 지켜보던 참여자들이 크게 환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현재 헤드셋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데 이 호라이즌 월드를 스마트폰용과 PC용 웹 버전까지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날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지금 해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메타 내부의 방향성도 아직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데어 오바산조 수석 제품 관리자의 이런 멘트인데요. PC, 휴대폰, 스마트 안경 등과 같은 AR 제품이 AR이 여기서 증강현실이죠. VR, 가상현실 제품보다 대중화에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퀘스트 2는 물론 이번에는 조금 뭐 혼합현실이라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좀 가상현실 VR이 좀 더 가까운데 여기보다는 AR이 조금 더 낫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메타버스가 투자 차원에서 어디에 더 적합한지 불분명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안에서도 이 수석 제품 관리자인데도 지금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라이즌 월드에 대해서도 또 약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은 게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뭔가 즐겨야 사람들이 즐기면서 사용자가 확장이 돼야 되는 건데 또 저커버는 또 사회적 관계에 집중해서 원래 소셜미디어로 성장해온 사람이니까 사회적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약간 노선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들이 좀 있는데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좀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다라는 것도 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호라이즌 월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좀 뭔가 수익 창출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걸로 안 되겠다는 거죠. 메타버스 시장 자신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확고한 위치를 잡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뭐 헤드셋이 $400 정도 달하는데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좀 사람들이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뭔가 이게 유인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직은 구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등이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확장이 더디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제까지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아직 메타 내부에서도 방향성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확 늘어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면요. $1,500짜리 VR 새 모델이다 했는데 사실 메타 퀘스트 프로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메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공개된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저커버그 CEO가 이렇게 직접 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메타 퀘스트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현실, MR이라고 하죠. 이걸 혼합현실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췄다는 겁니다. 저커버그는 현실 세계와 VR을 결합해서 구현하고 이를 상대방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울고 웃고 먹는 등의 몸동작을 가상 공간에 구현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제품의 조금 상세한 사진인데요. 기존 VR 헤드셋은 어두운 화면 안에 가상 공간을 구현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의 가상화면을 결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선보인 영상에서는 이용자의 앞에 상대방을 소환해 와서 같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상대방의 눈썹과 입모양, 시선까지 모두 VR 아바타에 구현이 되는 모습이 좀 담겼습니다. 이 제품인데 헤드셋 안에도 예전에 바깥에만 있었다면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센서를 좀 장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표정까지도 다 상세하게 세밀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퀄컴과 함께 협업을 했는데요. 공동 개발한 프로세서 이 스냅드래곤을 요 가운데도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래픽 처리가 조금 더 고도화됐다고 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인치당 픽셀을 37% 더 추가해서 명암을 75% 이상 개선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눈앞에 구현해주는 요 옵티컬 스택 요 부분인데요. 요 앞부분을 옵티컬 스택을 예전에 제품 대비 40% 더 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헤드셋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MS와 협업해서 생산성 프로그램을 메타버스에 구현하겠다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함께 등장해서 메타와 함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MS의 기업용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 일부를 메타 퀘스트 VR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한 건데요. MS 프로그램 가운데서 채팅, 팀즈라는 채팅 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프로그램들을 헤드셋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 소개가 됐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회의를 하고 업무까지 하는 거를 지금 직접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실 도마에 오른 것은 사실 가격입니다. 1,499달러인데요. 한국에서는 21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 1,100달러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CNN은 최신 VR 헤드셋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가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완충했을 때 완전히 충전해서 사용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에 불과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좀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에 시장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발표 당일에만 11일에 발표했는데 이 당일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락폭이 물론 이제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반등을 하고 했지만 한 주 동안 하락폭이 5%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2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번 주 오늘 17일 기준으로 오늘 나스닥 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메타의 주가는 오늘 5.74% 오른 13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한 달 그래프인데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계속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죠. 뭐 3개월을 그려도 그렇고 6개월을 그려도 계속 그래프는 지금 하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보자면 메타버스에 올인한 메타가 아직은 메타버스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기도 아직은 보완할 점이 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시장을 선점한다면 메타버스의 플랫폼으로 메타가 강력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앞다퉈서 AR, VR 기기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를 쳤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봐서는 아직 좀 더 몇 년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메타를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랭크라는 사이트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타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34개 금융투자사 가운데 26곳이 매수, 6곳이 중립, 그리고 2곳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07.73달러인데요. 1월부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1월인데 계속 꾸준히 지금 목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죠. 물론 이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영향도 있지만 또 거기서 메타의 실적이 계속 몇 분기 동안 계속 안 좋았잖아요. 2분기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이내 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다운그레이드, 이 애틀란틱 에쿼티즈라는 이 금융투자사에서 원래 매수였는데 홀드로 중립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지금 낮춰 잡았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리고 니뎀이라는 곳에서는 셀 보고서를 냈습니다. 원래 또 원래 유지를 했던 거니까 뭐 새로 변한 건 없지만 셀 보고서를 냈고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냈고 나머지 7곳은 여전히 바이,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보시면은 160달러부터 275달러까지 굉장히 폭이 다양합니다. 특히 좀 신기한 것들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웰스파고의 경우는 상승 275달러를 제시하면서 이게 105%의 상승 요령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정도 안에 발표됐던 이 보고서들인데요. 여전히 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메타의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더 떨어진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런 좀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60%가량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분위기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계속 악화되고 있고 또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짧은 동영상을 앞세운 틱톡의 인기는 여전히 폭발적이고요. 이런 경쟁 상황 속에서 과연 메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메타버스는 아직 좀 초기 단계 시장이고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이냐의 전문가들의 시선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메타를 톱픽으로 뽑았습니다. 최우선주로 뽑은 건데요. 50% 상승 여력이 있다, 주가가. 그렇게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제2의 야후 조짐이 있다. 사람들이 야후를 요즘 거의 이용하지 않듯이 페이스북의 이용자들도 계속 줄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메타가 구글, 아마존 등과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아직도
25%나 된다. 여전히 핵심 플레이어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30에서 195달러로 좀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종가 기준, 이 17일 종가 기준으로는 45.5%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매수와 매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좀 의견들을 좀 나눠가지고 이게 너무나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CNBC의 경우도 2명의 투자자를 내세워서 이렇게 토론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 의견을 낸 곳은 롱보 에셋 매니지먼트의 제이크 달러하이드 CEO인데요. 근데 저커버그가 회사의 장기적인 경로와 생존을 보고 있어서 진정한 기회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를 바꾼다면 성공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왓츠앱이나 메신저, 인스타그램 등을 메타버스에서 제공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 기회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맞춘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의견을 좀 냈고요. 이에 반해서 인디펜던트 솔루션이라는 곳은 폴믹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싸지만 매출과 주당이익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도 될 것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살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VR 헤드셋과 관련해서는 또 하드웨어다. 이건 하드웨어인데 결국에는 하드웨어에는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기존 소셜미디어 사업도 사실 살펴보면 미국에서 광고 시장이 지금 불경기에 계속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메타한테는 약점이다 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낸 곳이 또 있는데 이제 등급을 아예 하향 조정한 곳도 있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애틀란틱 에쿼티즈라는 곳이었죠. 메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과 2024년의 주당 순이익을 13%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고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의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메타가 광고 검색을 제외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약 11% 성장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경쟁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틱톡의 인기가 폭발적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그 짧은 동영상인 릴이 대응군이긴 하지만 틱톡의 대응군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핵심 소셜미디어 메타버스 사업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오르려면은 그렇게 비용 절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여름에 고용을 줄여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VR 플랫폼이 성장하는 것도 실적의 중요한 요인이겠죠. 결국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장 컨센서스는 주당 1.91달러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죠. 1분기에 이만큼이었는데 2분기에 이만큼, 3분기에 더 이제 2달러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3분기 연속 이렇게 하락할 거라는 건데 지난 2분기에도 2.46달러로 컨센서스인 2.59달러를 하회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메타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